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면 아,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오늘은 이 교묘한 상관관계의 함정을 피해서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통계학의 비밀 무기죠. 바로 도구 변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이 말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대체 왜? 하고 그 이유를 파고들면 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냥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것뿐인데 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 아닐 수 있는지, 그 뒤에 숨어 있는 통계적인 범인, 오늘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 범인의 이름은 바로 내생성입니다. 오우, 말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원인 X랑 결과 Y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둘 말고 이 둘 모두를 뒤에서 막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숨겨진 변수 U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이 녀석 때문에 모든 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숨겨진 변수라는 녀석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분석을 엉망으로 만들고 결론을 이상하게 꼬아버리는지 그 교묘한 수법을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상적으로는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진짜 심플하고 깔끔한 그림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마케팅 비용, 즉 X를 늘렸어요. 그랬을 때 매출 Y가 얼마나 오르는지 딱 그 순수한 효과,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하지만 현실은 아시잖아요. 복잡하죠. 여기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쓱 끼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품질이라는 숨겨진 변수 U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제품 품질이 좋으니까 U. 회사는 이거다 싶어서 마케팅 비용도 팍팍 늘리겠죠. X. 동시에 품질이 좋으니까 당연히 매출도 쭉쭉 오를 거고요. Y. 이렇게 되면 늘어난 매출이 과연 순전히 마케팅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제품이 좋아서 그런 건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가짜 상관관계의 함정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가진 정보는 딱 하나. 마케팅 비용이랑 매출이 같이 늘었네? 이것뿐이에요. 근데 이 정보 하나만 가지고 마케팅의 진짜 효과랑 숨겨진 품질의 효과라는 무려 두 가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뭐랑 같냐면요. 방정식 하나 주고 미지수 두 개 풀어보라는 거랑 똑같아요. 통계적으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죠. 아니, 그럼 이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주인공, 영리한 해결사, 도구 변수가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도구 변수가 뭐냐고요? 원인 변수 X를 위한 아주 특별한 리모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리모콘 Z는요, 우리가 딱 보고 싶은 원인 X만 살짝 눌러서 조종하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골치 아픈 숨겨진 변수 U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 아주 스마트한 도구인 셈이죠. 자, 이 리모콘을 쓰면요, 아주 깨끗하고 명확한 인과관계의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리모콘 Z가 결과 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원인 X를 거치는 것뿐이라면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리모콘을 눌렀을 때 결과가 얼마나 변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꾸로 아, 원인 X의 순수한 효과가 이만큼이구나 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요, 아무 변수나 이렇게 멋진 리모컨이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도구 변수라는 자격증을 따려면 아주 엄격하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 황금률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 두 가지 황금률은 바로 관련성 그리고 배제성입니다. 첫 번째, 관련성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리모컨 G를 눌렀으면 당연히 TV X가 켜지던가 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이건 데이터로 네, 관계 있습니다 하고 딱 보여줄 수 있어요. 간단하죠? 하지만 진짜 어렵고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배제성입니다. 이 리모컨이 저기 숨어있는 변수, 예를 들면 뭐 방안의 분위기, 이유 같은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탄탄한 논리와 이론으로 이 둘은 정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설득하고 주장해야만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도구별수 분석의 핵심이자 어떻게 보면 예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약간은 추상적인 규칙들이 실제 연구에선 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재미있는 페이스북 연구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볼까요? 연구자들이 궁금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고객이 우리 회사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게 정말로 우리 서비스 포인트를 더 많이 쌓는 행동으로 이어질까? 아주 명쾌하고 궁금한 질문이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숨어 있는 범인, 즉 내생성 문제는 뭘까요? 바로 사용자의 충성도나 열정 같은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원래부터 그 회사를 막 좋아하는 찐팬 고객 U라면 당연히 페이지 좋아요, X도 누를 확률이 높고 원래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포인트 Y도 더 많이 쌓겠죠. 이러면 좋아요를 눌러서 포인트가 쌓인 건지 원래 찐팬이라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연구자들이 진짜 기가 막힌 리모컨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일부 사용자에게만 컴퓨터가 완전히 무작위로 저희 페이지 좋아요 한번 눌러보세요 하는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이 초대장은 사용자가 찐팬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외부에서 랜덤으로 툭 던져진 자극인 거죠. 자, 그럼 황금률 체크 들어갑니다. 첫 번째, 관련성. 어때요? 초대장, 즈를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요, X를 누를 확률이 더 높을까요? 당연하겠죠. 데이터를 까보니까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규칙은 아주 가볍게 통과.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두 번째 관문, 배제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누구한테 초대장을 보낼지 말지 무작위로 결정하는 것, Z하고 어떤 사용자의 내적인 충성도나 열정, U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전혀 없죠. 무작위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 사람의 특성과는 완벽하게 독립적이라는 뜻이니까요. 이걸로 두 번째 황금률까지 아주 깔끔하게 만족시킨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연구자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리모컨을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진짜 인과관계를 계산해냈을까요? 바로 여기서 2단계 최소제곱법이라는 분석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2단계 최소제곱법. 좀 복잡하게 들리나요? 줄여서 그냥 ESLS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름에 전혀 쫄 필요 없습니다. 개념은 정말 이름 그대로예요. 아주 간단하게 두 단계로 딱 나눠서 푸는 거거든요. 복잡한 문제를 딱 두 조각으로 나눠서 해결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두 단계 과정이 바로 도구 변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1단계는 분리하기입니다. 연구자들은 그냥 전체 좋아요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대신 오직 우리의 리모컨, 즉 무작위 초대장 때문에 생긴 좋아요 부분만 쏙 골라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용자의 원래 충성도 같은 오염된 부분은 싹 걸러지고 아주 깨끗한 좋아요 데이터만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분석하기예요. 이제 이 깨끗하게 정제된 좋아요 데이터만 가지고 이게 포인트 획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 숨겨진 변수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한 인과관계만 정확하게 딱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내생성. 이 숨겨진 변수는 언제나 우리의 결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둘째,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방법, 도구 변수가 있다는 것. 셋째, 좋은 도구 변수가 되려면 관련성과 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황금률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건 결국 복잡한 데이터의 소음 속에서 더 정확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보고서에서 매일같이 보는 수많은 주장과 결론들 있잖아요. 그 뒤에는 과연 어떤 숨겨진 변수들이 진짜 의미를 흐리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조금 더 날카롭고 또 깊이 있게 바라볼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